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KPS에 입사한 지 오늘로서 딱 3개월을 채운 신입사원 이현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서 이번에는 과연 내가 취업이 될까? 이번에는 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 하는 등의 고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이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짧게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한 후에 하반기 채용 일정을 관련한 채용 정보를 안내드린 후 저의 취업 준비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하나공영에서 시작되어서요. 1984년 한전 전액 출자로 한국전력보수가 설립되어 1992년 한전기공으로 이름 바뀌고 2007년도에 지금의 한전 KPS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분당에 있던 본사가 현재 나주로 옮겨지면서 본격적인 빛가람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발전 플랜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조적 선도 기업인데요. 이를 2025년도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회사 매출 3조 원, 인당 생산성 4.5억 원, 그리고 신성장 사업 매출 비중을 38%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발전 정비를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원자력, 화력, 수력 및 관련 시설물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전국을 잇는 송변전 설비 점검 및 정비도 담당하고 있으며 가스터빈 부품 수리, 원자력 핵심 설비 안정성 검사 및 진단도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폐지된 고리 2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작업이나 기기 교체만으로도 기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한 로멧 리트로핏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UAE를 비롯한 해외 발전 및 산업 설비 운전 정비도 수행하고 있고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도 하면서 발전 설비 정비 기술 전문화를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짧게 저희 회사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넘버 1, 최고의 발전 플랜트 토탈 서비스 기업입니다. 8, 회사의 경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코리아 산업 서비스 및 공급업 지수에 저희가 2016년도 8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편입되었고 올해에도 이 숫자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최초로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에 18년 연속에 작년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국 및 해외를 비롯하여 6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본사를 비롯한 51개의 사업장, 그리고 해외에는 필리핀, 인도, UAE 등의 14개 지사 및 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 한전 KPS를 빛내고 있는 직원들은 5,611명입니다. 저희가 2013년 매출액을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데에 이어 작년에는 1조 2,231억 원을 매출을 올렸고 202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전처럼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서요. 작년에는 2조 4,390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하반기 채용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역량 면접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29일에 회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채용 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전기, 사무, 직렬 등 구체적인 채용 절차나 지원 요건 등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6일날 서류 전형이 마감되면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어학성적, 자격증, 가점사항, 그리고 직무 위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후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 토요일 NCS와 전공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 하나요. 11월 14일, 15일 양일간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면접은 개별 면접과 토론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른 기관과 다르게 면접을 볼 때 저희 인성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면접 전후로 신체검사도 진행하여 이 모든 것을 최종 판단한 다음에 합격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통과하신 분들은 17년 12월 26일 저희 회사에 입사 예정이 되시겠습니다. 회사를 지원할 때는 자신이 이 회사의 인재상에 적합한지, 내가 했던 활동들이 인재상의 어느 것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Globally Advanced.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한 칸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 무대에 앞서 나가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커스터머 센터. 고객의 관점에서 미리 생각하고 계속 소통하며 니즈를 충족시키는 고객 중심의 인재. 익스퍼트.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기술 연마로 최고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전문적 창의적 인재.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린 글로벌 에이스의 역량을 가진 인재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실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2013년도에 면접에서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면접위원에게 일단 블라인드 이력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 신상 정보는 블라인드 되어서 제공되게 됩니다. 또한 면접점 추첨을 통해 면접 순서 및 면접번호 재부여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여 면접 진행 시 개인 신상 정보는 발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취업을 할 때 지원자 이현주가 아닌 3조의 D 지원자로 했는데요. 블라인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다른 편견적 요소가 없이 면접 때 제 역량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면접을 응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블라인드 제도가 확대되어 채용 전 단계에서 편견적 요소가 배제되게 됩니다. 제가 서류와 면접을 구분해서 가져왔는데요. 서류는 기존의 학력, 자격증, 사진 등을 기재했던 것과 다르게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삭제됩니다. 다만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사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학 성적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대내외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접에서는 기존의 블라인드 이력서 제공, 면접번호 제부여, 면접교육위원 시행 외에도 이 면접위원들 교육 시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침서 개정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 취지 및 면접 방법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면접위원 역량 강화 및 주관적 요소가 배제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취업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일단 먼저 서류 및 전반적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상반기 한국어 시험을 응시하면서부터 본격 취업을 준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중에는 다른 것을 하다가 조금 취업을 늦게 준비한 감이 있어서 남들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공기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당시 올라온 공기업 채용 공고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과 계획을 일단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학 점수인데요. 최근에는 그 어학을 고고 익성보다는 일정 점수만 넘으면 가점을 똑같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토익 점수 최고점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토익 점수를 준비하였습니다.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가점으로 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응시하였는데요. 특히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점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응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저희 회사 공고가 뜬 다음에 점수가 일주일 이내로 빨리 나오는 말하기 시험에 응시하여서 실제로 점수를 받아 가점 요소에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격증으로 한국사, 한국어, IT 자격증이 있는데요. 요새 자격증을 안 보는 추세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자격증을 모두 취득을 했는데요.
제가 상반 작년에 보면 기업의 공채에 거의 입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자격증을 가점을 주는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쓰는 게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써봤자 나 이 회사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덮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소개서로 적부 판정이나 이렇게 사람을 거르는 곳에더라도 내가 이번에 떨어진 건 내가 자기소개서를 못 써서가 아니라 자격증이 없어서야 라는 등으로 제 자신에게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어서 제 취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어느 순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을 다 취득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취득하면 장점이 되는 게 자격증을 가점 요소로 준 회사의 경우 다 개인적으로 몇 점이면 내가 어느 정도 점수니까 서류를 통과할 수 있겠다 없겠다 기준이 서는데, 만약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런 서류 탄력의 걱정이 없이 마음 편하게 필기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을 만약 필요하시다면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많이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무작정 하기보다는 자기가 지원하려는 기업이나 직무에 맞춘 자기소개서에 녹아낼 수 있고, 면접 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성격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외 활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필기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NCS는 일단 대표외지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초 영역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기본 서류 2권 선정해서 반복 학습하여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과 어떤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많은지를 판단해 보았고요. 기업 공채가 있을 때는 기업별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 외에 전공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전공을 보는 기업의 경우 필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주요 전공으로 삼은 과목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공부하고, 통합 전공의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공고가 뜨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였고, 저는 그 외에 시사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문을 직접 구독해서 신청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 포털 들어가면 기사들이 많이 뜨지만 특정 기사나 자극적인 기사만 뜨기 때문에 저는 직접 신문을 구독해서 본 이유가, 제가 급할 때는 기사의 타이틀만 보더라도 세부적 이슈들을 빅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슈를 섭렵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희 회사 세부 저녁 일정에 맞춰서 팁을 3가지를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팁 하나.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작성 및 여유 시간을 두고 맞는 기업의 선택을 도움이 주기 때문인데요. 자기소개서를 꾸준하게 작성하면서 탈고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 내 문장의 연결성이 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때 실제로 본인의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고, 면접 때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사례를 잘 적용해내면 이것이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꼼꼼한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반복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활동들이 전력 공기업에 상당히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 필기 세부 출제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공부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시간 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 설명을 위해서 저희 회사 NCS 영역을 출제 영역을 빼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반짝반짝하는 저희 2016년도 메달 한번 봐주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렬별로 NCS 분야를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전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고, 수리 능력이나 자원관리 능력도 대부분의 직렬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직렬에 맞춘 NCS 분야를 확인하셔서 NCS 문제를 풀 때 전 범위를 풀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해당 영역만 푸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
필기를 앞두실 때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되시는데 그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한 직렬의 문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직렬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직렬에 맞지 않는 NCS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세부적 출제 영역을 안다면 그런 불필요한 문제는 제끼고 빼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소통이나 문제, 수리 해결, 수리 능력, 자원관리 등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공을 준비할 때는 솔직히 너무 양이 방대하지만 기업에서 제시해주는 출제 과목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2차 전공 과목을 세부적으로 출제 표시하는 걸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제가 상경직렬을 예로 들자면 경영학, 회계학 하면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 영역을 공부하실 필요가 없이 경영학 원론, 경영전략, 회계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영역을 한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만 공부하신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기직렬은 G4 등급과 G2 등급 모두 뽑고 있지만 G2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일반이라 해서 전기기기, 전기이론, 전기설비가 들어가지만 G4의 경우 전기기기만 같을 뿐 다른 영역은 다르므로 본인이 지원하시는 분야에 대한 세부 전공 출제항목을 꼭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면접을 준비할 때 저희 회사는 일단 면접이 개별 면접과 토론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사 및 회사 관련 이슈 중심 면접을 준비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면접은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궁금한 답을 자신이 궁금해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시사에 관련된 것이나 회사 관련 이슈를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읽기를 할 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미리 스크랩을 해두었는데요. 스크랩해놓은 것을 면접 때 활용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자기소개서 기반 및 상황 면접 준비인데요. 이것은 본인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활용을 하시고 NCS 직무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의 답변 그리고 특히 그 근거를 드는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스터디를 활용했지만 그 본인이 맞는 것에 활용하셔서 스터디를 활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혼자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가 많이 떨려서 조금 미지남점이 많았지만 저는 흔히 듣는 게 씨앗이 잘 심어지려면 길가나 자갈밭도 아니고 비옥한 토양에 심어져야 꽃과 나무가 잘 자라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잠재적 능력을 가진 좋은 씨앗들일 것입니다.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기업 혹은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될 기업에 입사하셔서 예쁜 꽃,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막 싹이 돋아난 이현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